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힘들게 일어나시나요? 혹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신 적 있으세요? 절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졌다고 여기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박정훈 박사라고 합니다.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내린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오셨던 환자 한 분은 전에는 시장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는 몸이 달라졌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신 거죠. 이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육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요. 단 며칠만 단백질을 소홀히 해도 우리 몸은 바로 근육부터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육을 잃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세 끼 밥은 꼬박 챙겨 드셨지만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시장을 한 바퀴도 돌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앉아버리셨죠. 검사를 해보니 같은 연령대보다 근육이 20% 이상 줄어 있었어요.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걷는 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져요. 뼈가 부러지면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하고 누우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항체와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오래가요.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져요. 작은 멍도 예전보다 훨씬 늦게 낫습니다. 넷째,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져요. 밥은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는 게 바로 단백질 부족 신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다시 만들어지는 속도는 젊었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을 줘야 한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근육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어요.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보약이라는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기 전에 근육을 살릴 단백질부터 챙기셔야 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단백질 음식을 제대로 드신 게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어제도 오늘도 밥에 김치만 드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삼겹살을 자주 드시면서 단백질 걱정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근육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기름진 고기는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해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면역력을 돕는 영양소가 함께 있으면 금상첨화죠.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며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는 단백질 최강자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절대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논문과 연구 결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좋은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주고 걷는 속도를 되찾아주는 것이에요. 식사 후에 눕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산책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단백질의 힘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근육을 지켜줄 근육 수호대 삼총사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저도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어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근육이 사라지면 몸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단 며칠만 단백질을 소홀히 해도 몸은 바로 근육부터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삼시세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장에 장 보러 나가서 2바퀴도 돌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앉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1시간씩 산책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집 앞 가게만 다녀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있었어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힘이 빠지게 된 상태였어요.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걷는 힘이 약해져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죠. 뼈가 부러지면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져요. 이게 바로 무서운 악순환이에요. 둘째,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체와 면역세포의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작은 염증도 오래가요.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져요. 피부가 살짝 까져도 예전보다 훨씬 늦게 낫고 멍도 오래가요. 넷째, 밥은 잘 먹었는데도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해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이에요.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기 전에 단백질을 챙기셔야 해요.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단백질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은 게 언제였는지요? 혹시 어제도 오늘도 밥에 김치만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근육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기만 잘 먹으면 괜찮아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져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얼마나 흡수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환자 한 분도 그랬어요. 매일 삼겹살을 드셨는데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검사를 해보니 고기의 기름이 소화를 방해해서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예요. 즉, 음식을 먹고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이 실제로 내 살과 피, 내 근육이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힘을 주고 걷는 속도를 되찾아 주는 것이에요. 식사 후에 눕고 싶은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진짜 단백질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꺼지면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을 며칠만 제대로 챙기지 않아도 몸은 바로 근육부터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봤던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밥과 채소는 잘 챙겨 드셨는데 고기는 기름져서 싫다고 거의 드시지 않았고 콩도 속이 불편하다고 피하셨어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시장에 장 보러 나가면 두 바퀴도 못 돌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버리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1시간씩 산책도 잘 하시던 분이 이제는 집 앞 가게만 다녀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줄어 있었고 특히 허벅지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이 허벅지 근육이 무너지면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힘에 부치게 되고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걷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하죠.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빨리 사라져요. 이게 무서운 악순환이에요. 둘째,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와 면역세포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작은 염증도 오래 가게 돼요.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져요. 피부가 살짝 까이거나 멍이 들어도 예전보다 훨씬 늦게 낫는 거예요. 넷째,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져요. 밥은 잘 먹었는데도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다시 만들어지는 속도는 젊었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보약이라고요.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단백질 음식을 제대로 챙겨 드신 게 언제였나요? 혹시 오늘도 어제도 밥에 김치만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기만 잘 먹으면 되지 않나?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이라도 얼마나 흡수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진료했던 62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 부족할 리 없어라고 자신하셨어요. 그런데도 근육은 계속 줄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드셨던 고기의 상당 부분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기름기 많은 고기는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아주 단순해요.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 없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근육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단순히 단백질 음식 좀 챙겨 먹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잘 맞고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고기 먹으면 되지, 계란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삼겹살 두세 근도 거뜬하게 드셨던 분들이
지금은 고기 몇 점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바로 소화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예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착 붙어서 진짜 살과 피, 근육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6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 부족할 리 없어라고 자신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근육은 계속 줄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드신 고기의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기름진 고기는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좋은 걸까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해요. 오래 씹지 않아도 쉽게 넘어가고 위에 부담이 없어야 해요. 둘째,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력까지 도와줄 수 있는 칼슘이나 아연 같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으면 더 좋아요. 셋째, 가격이 부담되지 않아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떠올리는 게 고기, 계란, 두부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강력하며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수많은 논문과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저 역시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정말 내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으로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음식을 주목해 주세요. 좋은 단백질은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주고 걷고 싶게 만들고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다는 기운을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진짜 단백질의 힘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켜줄 근육 수호대 삼총사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예요.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오래전부터 올라왔던 바다의 선물, 바로 건새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건새우를 국물 맛을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된장찌개에 한 줌 넣는다든지 나물 무칠 때 조금 넣는다든지요. 하지만 건새우는 그저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에요.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진짜 보약이에요. 작은 새우 몇 마리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 성분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건새우 100지에는 무려 단백질이 70지 가까이 들어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6지, 두부 한 모에는 15지 정도예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건새우가 얼마나 단백질 덩어리인지 감이 오시죠? 저에게 오셨던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허벅지 근육이 너무 빠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드셨어요. 아드님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드렸는데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셔서 결국 방 한쪽에 쌓아두고만 계셨죠. 제가 건새우를 식단에 넣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국 끓일 때 한 줌, 나물 무칠 때 한 줌, 심지어 밥할 때 잡곡처럼 넣어 드시도록 했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나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체중은 그대로였는데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걸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거예요. 할머니께서 박사님, 이제는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해요.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뼈, 면역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 식품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소화와 흡수예요.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도 없고 기름지지도 않아서 위에 부담이 적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루로 곱게 갈아 반찬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가격도 부담이 없어요. 마트에서 건새우 한 봉지만 사도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몇백 원만 투자하면 최고급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챙기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건새우를 단순히 국물 내는 재료로만 보지 마세요. 내 다리에 힘을 채우고 뼈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최고의 보약으로 보셔야 해요. 자, 첫 번째 근육 수호대 건새우를 알아봤어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예요. 많은 분들이 생선이 좋다는 건 알지만 손질이 귀찮고 가시 바르기가 힘들어서 잘 안 드시는데요.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께 꼭 맞는 최고의 단백질 보약이 있어요. 바로 통조림 생선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근육 수호대를 소개해 드릴까? 바로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이에요. 아마 통조림이 몸에 좋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조림만큼은 예외예요. 저는 어르신들께 이걸 국민 단백질 보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등푸른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통조림 생선의 진짜 보물은 바로 뼈예요.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뜨거운 증기로 고압에서 찌기 때문에 딱딱했던 생선뼈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씹어 삼킬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 안에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엄청나게 들어있죠. 즉, 근육을 만들 단백질과 근육을 지탱할 뼈를 튼튼하게 해 줄 칼슘을 손쉽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 김치찌개나 꽁치조림을 꼭 밥상에 올려 드시라고 권했어요. 2달쯤 지나자 그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길, 요즘은 1시간 산책해도 다리가 든든하고 집사람이 제가 말을 더 또렷하게 하는 것 같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몸과 마음이 함께 좋아진 거예요. 무엇보다 조리가 간단해요. 뚜껑만 따서 묵은지와 함께 끓이기만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반찬이 돼요. 다만 찌개로 끓여 드실 때는 국물이 너무 짜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통조림 생선은 버릴 게 없어요. 고기, 뼈, 영양까지 그대로 다 담겨 있으니 근육과 뼈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근육 수호대를 소개할 차례예요. 이번에는 밭에서 나는 검은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식품이에요. 바로 검은 콩이에요. 이 콩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근육 수호대를 소개할게요.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렸던 검은 콩이에요. 이 작은 콩을 대충 보시면 그냥 흔한 콩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검은 콩은 그 안에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담고 있어요. 검은 콩 백지에는 단백질이 약 35지나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도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검은 콩의 진짜 힘은 껍질에 숨어 있어요.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에요. 그런데 그 벽돌을 근육까지 옮겨주는 길이 바로 혈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요. 검은 콩은 단백질을 주면서 동시에 길을 뚫어주니 근육과 혈관을 한 번에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돌봤던 75세 박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박사님,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근육도 줄고 혈관도 좁아져 있었어요. 제가 검은 콩을 매일 드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밥에 넣거나 삶아서 드시거나 치아가 불편하면 가루로 만들어 우유에 타 드시라고 했죠. 2달 뒤에 다시 배웠을 때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예전보다 다리가 가볍고
남편도 제가 집안일 할 때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해요. 그만큼 근육과 혈관이 함께 좋아진 거예요. 검은 콩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밥할 때 한 줌 넣으면 검은 콩밥이 되고, 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볶아서 곱게 가라가루로 만들어도 좋아요. 다만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조림처럼 달게 조리하지 말고 담백하게 드셔야 해요. 여러분, 검은 콩은 단백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음식이에요. 돈으로 따져도 이만한 효자 식품이 없어요. 몇천 원이면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고 그걸로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요. 병원비로 몇백, 몇천을 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 근육 수호대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을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속 염증이 계속 있으면 근육이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이때 꼭 필요한 특별한 지원군이 있어요. 바로 들깨가루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예요.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전보다 훨씬 가볍게 일어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계단도 거뜬하게 오르내리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가능할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 변화를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 30일 만에도 시작될 수 있었어요. 왜 하필 30일일까요? 30일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알맞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서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1년은 너무 길어서 도중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30일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에 충분하고 마음이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씨앗이 30일이면 싹을 틔우듯 우리 몸의 근육과 활력도 30일이면 분명 변화를 시작해요. 제가 제안하는 30일 약속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매일 밥상에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음식을 조금씩만 올리시면 돼요. 아침에는 검은 콩밥 한 그릇, 그 위에 들깨가루를 한 숟갈 뿌려 드세요. 점심에는 건새우가 들어간 나물 반찬이나 국을 드시면 돼요. 저녁에는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을 김치와 함께 끓여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따로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고 특별한 요리법도 필요 없어요. 밥할 때, 국 끓일 때, 반찬 만들 때 습관처럼 조금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지고 산책할 때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3주가 되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려요. 요즘 걸음걸이가 좋아지셨어요. 전에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30일이 지나면 스스로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움직일 때 힘이 붙고 마음도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몇몇 환자분들은 이 30일 약속을 친구, 가족과 함께 시작했어요. 서로 매일 먹은 걸 기록하고 몸 상태를 나누며 응원했죠. 처음에는 오늘은 건새우 넣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같은 작은 기록이었는데 2주쯤 지나면서 시장 다녀왔는데 전보다 훨씬 덜 힘들었어요. 라든지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같은 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저 다시 걷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만약 이 약속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근육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작은 넘어짐이 큰 골절로 이어지고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비용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 결심하고 30일만 실천하신다면 그 결과는 병원비 몇천만 원보다 더 값진 건강으로 돌아올 거예요. 건강은 곧 돈이고 돈보다 더 큰 재산이 되는 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 30일 약속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에요.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출발점이에요.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계단이 쉬워지고 손주를 안을 힘이 생기고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약속해 보세요. 30일 약속,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지 마시고 꼭 입 밖으로 내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과 함께 약속하세요. 서로 응원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이 훨씬 커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근육은 반드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챙겨준 만큼 힘찬 기운으로 보답해줘요. 오늘 시작하시면 30일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10년은 젊어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소개한 의사 박정훈이었습니다.